제가 상임위 통상적인 질의 때도 여러 차례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공외교, 특히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이클 맥셀란의 공공외교 5단계 피라미드 이론을 보면요, 단순한 인지, 관심, 이해 단계를 넘어서 사실상 애드보커시 그리고 또 액션, 어떤 행동에까지 이르게 가는 고단계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 양성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가들이 의회 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이죠.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반도 관련 청문회, 미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무려 50여 차례나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KF가 브루킹스, 그다음에 CSIS, 랜드 연구소 등등의 코리안 체어 설치해서 지원했던 상당한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진술을 합니다. 뭐 빅터 차,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죠. 11번, 브루스 클리너 10번 등등, 스콧 스나이더 4회 등등, 사실상 지원을 했던 많은 분들이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3월 26일 빅터 차가 미 의회에 나가서 한 진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틀리게 발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한나라 두 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 이건 해석 영역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1민족 1국가 목표로 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따르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제시했고 김영삼 정부가 발전시킨 그 방안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코리안 파운데이션 지원을 받고 이런 얘기를 의회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날 증언했던 CAP 미국 진보센터 켈리 맥사먼 같은 경우는요, 서울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전략 가질 수 없다. 적극적인 동맹 관리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한 요소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진지하게 인정한, 정말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 우호 세력임을 느끼게 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죠? 코리안 파운데이션이? 어디다 무슨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 참담했습니다.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 공식 수교가 된 상태지만 최근 대만과 우호적 관계를 짐작할 때는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대만 정부의 오랜 공공외교의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주요 개념 내용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진 랜달 슈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대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요 포인트의 우호 인사들을 위한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전략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초라하다 못해 역습을 당하기까지 한 거죠. 게다가 마크 네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그런데 평양 사무소, 연락사무소 얘기가 나올 때 사실상 초대소장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분 친한 인사입니까? 혹시 정보 알고 계십니까? 지한 인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일본하고 더 가깝죠. 지금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우리가 공공외교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한국하고 뜻을 같이 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상당히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평양연락사무소 후보로 알려진 분조차도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해온 인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반도 전문가 다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전략적이고 목적의식 있게 새로운 점검, 새로운 투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진 연구자, 그다음에 새로운 지한파 인사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 동의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단계 공공외교 피라미드 5단계 관점에서 애드보커시 액션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는 정말 응축된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축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KF가 특히 미국 정책 공공외교 사업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부족하고 지역 전략 사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유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미주 한인위원회의 한국계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사업, 대미 글로벌 미디어 전략 사업,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시작됐던 미국 AP 교육자료 개발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코리안 애드버커시 미디어 센터 포털 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는 112만 달러 사용이 됐는데요. 포털 구축하는데 보니까 2년이 지난 지금 해당 포털 사이트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글은 단 2개뿐입니다. 예산만 지원할 뿐 그 성과 활용하고 관리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월드 히스토리 디지털 에듀케이션 재단 홈페이지 보면요. 노스코리아 관련한 교육 자료 이 역시도 너무 초라합니다. 2017년에 북핵 위기 당시 갈등 원인 탐구하는 수업 자료가 정리된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2017년 11월 이후에는 자료 업데이트 안 되고 있습니다. 전미 사회과학 교사들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북핵 위기 평화적 해법,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자료 업데이트 전무합니다. 목적의식 갖고 전략 사업 수행하기보다는 그냥 지원에 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나무라고만 자고만 한 건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의 지방 대학이지만 동북아 평화에 있어 상당히 연구 성과가 높은 대학에는 정말 절반도 안 되는 예산 또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도요. 자체 매칭 펀드까지 추가를 해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를 인터뷰해서 일본 정책 결정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구술사를 연구한다든지요. 북한 비핵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그리고 또 중국 각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자체적으로 또 네트워킹에 조직을 합니다. 일본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에서 또 세계적 석학들을 엮어내긴 일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관한 일상사를 연구합니다. 60년부터 65년까지 한국을 이해하는데 일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본의 학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역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 그리고 사회과학적으로 북한 연구를 위한 과제까지 이야기합니다. 다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 두 가지의 정책 집행의 사례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하셨던 일에 벤치마킹을 해서 미국 내에서의 이런 코리안 파운데이션의 지원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점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잘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세게 해야 될 기관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력과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 인력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그 현지 인력까지 포함하면 3명인데요. 재팬 파운데이션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 동부 지역에 저희하고 같은 지역에 해당되는 인력이 18명이고 사사카와 USA까지 포함하면 사사카 USA가 26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신진 인사를 발굴하려면 현지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이 본부에서 미국 사업을 지원하거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거나 이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정책 공공외교나 이쪽 사업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저희가 예산과 인력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10분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상의 방향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태도의 지점들은 지적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